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일본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핵전략 지침으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제 사용 금지와 단일 목적 사용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제 사용 금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단일 목적 사용은 미국 본토 방어에 필요하거나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만 핵을 쓴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초 동맹국들의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동맹국들은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동맹국들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핵무기 정책을 전략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책을 선언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맹이 공격을 당할 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정책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연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동맹국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10여 명의 의회 내 유럽 및 아시아 관료들, 비평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자 그를 상대로 한 동맹국들의 로비가 매우 치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핵 사용 정책 변화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도통신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정권이 2016년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추진파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핵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단일 목적으로의 전환을 지지한 바 있으며 취임 전에는 외교 전문지에 핵 보유 목적을 핵 공격 억지와 반격에 국한해야 한다며 동맹국가 협의에 새로운 핵 전략을 짜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최근 안보 정책에서 동맹국이나 군사 고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오커스 출범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동맹국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단일 목적 정책은 선제 불사용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 강경 눈조를 대변해온 항구시보는 지난달 31일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에서 바이든 정부가 진정으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포하거나 그 의무를 스스로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의심할 것 없이 환영할 일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국 경제 강화 전략을 이어가면서 현재의 대국 간 관계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에게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길로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용기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의 조건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하고 그 경우 중국의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일촉즉발 상황 속에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해 유사시 대만 편을 들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 위기 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는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19년 미국은 중동이나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하는 공동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며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중국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발표가 있은 지 4개월 만에 한국은 비핵 국가 중 최초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국가가 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능력이 대북 방어용이라고 밝혔지만 승중핑 전 인민해방군 교관경 군사평론가는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싸움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에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일본을 통해서도 강해진 모양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영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책을 묻는 말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만 말하자면 제한적이었다며 2년 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라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 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된 셈입니다. 한국 주가지수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한 질문에는 귀국해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위상이나 해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도 2008년부터 한국 정부가 검토해왔으나 MSCI 측과 충분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주변국들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며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조율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